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갖는 편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키 큰 사람들은 싱겁다는 편견, 클래식은 지루하다는 편견, 또 잘생긴 남자들은 바람둥이일 거라는 편견, 그리고 월요일이 가장 피곤하다는 편견. 사실요, 사람들이 가장 피로를 느끼는 요일은 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편견을 깨고 힘을 내보는 월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 마마쌤 파파쌤 먼데이 먼데이 들려드립니다. Monday, Monday, can't trust that day. 3월 2일 월요일, 3월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마마쌤 파파쌤 먼데이 먼데이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첫 방송 내보내면서 이 자리에 딱 앉았을 때는 정말 떨리고 긴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그런지 긴장은 여전하지만 여기가 내 자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더 편안하고 알찬 시간 꾸며드릴게요. 방송 들으시면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나 사연, 퀴즈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까시면요. 휴대폰, 컴퓨터를 통해서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전성기 퀴즈 보내드립니다.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고요. 경력이 단절이 된 여자들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세 글자인데요. 문제 안에 답이 있네요. 정답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과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바스카스트의 선택의 조건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요. 인생 작전 타임 권영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창업, 재취업, 재테크 관련 고민들 문자나 전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트 디렉터 한젬마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전성기는요, 이 사랑을 받을 때보다도 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박정숙 씨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무엇보다도 이 요즘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 내조와 육아로 사랑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박정숙 씨는 지금이 진정한 전성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힐링과 소통을 나누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라는 방송을 시작하네요. 기대가 정말 가득합니다. 박정숙 씨하고 저는요, 한 근 15년 지기입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요즘 들어서 부쩍 이 목소리의 배려와 깊이가 그윽해진 걸 느끼거든요. 게다가 박정숙 하면은 아침 방송 베테랑이죠. 이런 기본기에다가 요즘 부쩍 깊어진 통찰력으로 풀어낼 새롭게 시작한 방송 94.5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10시 10분이라고요. 고정하겠습니다. 화이팅!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리고 있는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전 국민의 행복한 재테크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이분,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 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창업에 대한 노하우, 재테크에 대한 노하우 고민하다 보니까 네. 머리가 다 하얘졌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와 요즘에
제가 아이가 이제 5살, 2살밖에 안 돼요. 네, 네. 근데 풍선을 갖고 자주 놀아주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경력이 단절됐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었는데 제가 풍선을 갖고 왔는데요. 네, 그러시네요. 이 풍선에 초록 풍선. 바람을 넣으면요. 네. 뜹니다. 근데 그냥 바람이 아니라 헬륨가스를 넣으면요. 그렇죠. 헬륨가스를 넣으면 하늘에 날아다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런 상태가 아닌가. 누군가 바람만 넣으면은 바로 날아갈 것 같은 그렇죠. 창업의 성공. 누군가가 권영찬 그렇죠. 씨가 돼요. 이 프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저는 네. 또 작은 역할을 맡는 거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전성기를 맞기 위해서 뭔가 아주 가볍게 띄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산들산들한 좋은 바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권영찬 씨가 전성기에 함께 한다는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주위에서 많은 격려의 말씀 있으셨죠? 제가 기자나 PD들을 소개팅을 많이 시켰는데 그중에 11쌍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선물을 안 받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거 형님 그 힘든 프로에 어떻게 들어갔냐고. 무슨 YTN 건물 세워주고 들어갔냐고.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근데 주위에서 정말 많이 듣고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권 교수 나도 사실은 내가 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박정수 씨와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더라. 저희는 여러분들이 항상 문자 보내주고 사연 보내주면요. 절대 태클 한 겁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응원하고 지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세요.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거든요. 창업이나 재취업, 재테크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문자나 전화로 풀어주세요. 문자는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771-0945 02771-0945로 거시면 바로 저와 권영찬 씨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창업이나 재취업 고민들을 들어볼 차례인데 첫 번째로 한번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낭낭한 목소리에 우리 여성께서 전화를 해주셔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상암동에 사는 자녀 셋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와, 3명의 대박이시네요. 자녀를 두셨어요. 부자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식농사는 일단 성공하셨습니다. 어떤 사연이세요? 예, 저는 이제 자녀가 이제 중학생 2명이 되었고, 초등학교 4학년이 막내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왜 엄마는 일을 안 다니냐고, 엄마는 할 수 있는 일 없냐고. 아이고. 예, 약간. 세상. 얘들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이 녀석들아, 너희들 놓느라고 그렇게 됐다고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죠. 가끔은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저도 꿈은 있었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맞아요. 이 엄마들이 사실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죠. 나를 없애버릴 것인가. 이 아이들에게 집중한다면 이 아이들은 정말 행복할 텐데 나를 조금 포기하자 이러면서 한 해, 2해 지나다 보면 경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가장 큰 고민이요. 제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강연을 해보잖아요. 네. 처음엔 아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이들이 크니까 엄마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이 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섭섭할 때는 지금의 우리 지선 씨처럼. 네, 김지선 주부처럼. 아니 엄마 왜 엄마는 나가서 일을 안 해요? 이럴 때 너무 섭섭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원래 전공인 수학교육이어서 그러세요? 네, 결혼 전에는 과외나 학원 강사하면서 임용고사 준비를 했었는데 계속 이제 낙방을 했죠. 네네네. 예,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 키우면서 제가 꿈이었던 이제 수학 선생님에 대한 꿈이 점점점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하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수학 가르치면서 제가 자신 있는 거는 수학밖에 없더라고요. 대단하시다. 예, 방문교사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 김지선 주부께서는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 최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수학밖에 없어요라고 하지 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수학이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도전하시면 되는데 자녀를 놓고 한 몇 년 정도 쉬셨습니까?
지금 아이들 키우면서도 과외는 한 몇 번 했었고요. 하셨군요. 예, 결혼한 지 지금 17년 됐으니까 네. 한 17년 정도는 아무래도 조금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예. 사실은 그 규칙적인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파타임식으로 그렇죠. 좀 시간 날 때마다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뭐 어디 회사에 소속되거나 그런 거보다는요? 그런 거보다는 이제 네. 오전에는 가사 일을 조금 해놓고 네. 오후에 잠깐 뭐 서너 시간이나 5시간 정도 아이들 학원 다녀올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로 예. 몇 학년들을 가르쳤습니까? 초, 중, 고 중에서? 저는 중학교 주로 가르쳤고요. 네. 고등학생도 이제 대학교 때는 계속 고등학생하고 재수생들을 많이 가르쳤었어요. 네. 그럼 혹시 김지선 우리 주부님은 혹시 아이들 수학도 봐주세요? 그럼요. 저희 아이들은 봐주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예. 많은 창업하시는 분들이 행복을 멀리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돈을 멀리에서 찾는 거거든요. 어딘가로 가서. 그렇죠. 근데 혹시 아이들 수학 성적이 몇 점 정도 되는지 좀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저희 수학 성적은 다 잘 나와요. 아, 다 잘 나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위에 항상 엄마들 보면 자모회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이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는 어머님이 수학에 있어서는 정말 잘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입소문을 내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창업할 때 우리 가족에게 먼저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어떤 수학관을 갖고 있고 또 해서 성적이 올랐다라는 걸 주위 엄마들 사이에 조금씩 소문 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큰 회사가 아니라면은 요즘에 보면은 자기 PR 시대거든요. 예. 왜 동네방네 보면은 전신주에 많이 해놓잖아요. 아파트에도 많이 해놓잖아요. 네, 우체통에 붙여놔요. 그래서 사실은 부녀에 혹시 아파트에 사세요? 아니면은 뭐 일반적으로 예, 사세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럼 부녀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의를 해갖고 내가 이왕이면 아이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식으로 원래는 얼마인데 조금씩 해서 십시일반으로 아이들을 모을 수 있으면은 내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하면서 내 아이들도 케어할 수 있는 것 일석이조거든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교육비가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만만치 되는데요. 않죠. 네. 어머니들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아이가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네. 아마 친구의 그 자녀분들의 친구를 네. 모아서 한번 해보시는 거 대신 좋을 제일 것 중요한 같아요. 원 네. 포인트 팁을 드린다면요. 네. 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죄송한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수학 성적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수학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기반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막 아주 그냥 네. 날아갈 듯이. 네. 예, 너무 자신감을 심어주셔서 네. 너무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이들이 오면요 이 방송을 다시 듣기로 들려주세요. 엄마가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아주 잘한다라는 거를 네. 우리 엄마 대단하구나 하고 인정해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가르쳐줄 수 있는 엄마는 이 세상은 몇 명 안 될 겁니다. 제가요 죄송한데 영어 국어 잘했는데 네. 네. 수학만 다른 거에서 현저히 못해서 저는 지금 우리 김지선 주부가 너무 부럽고 부러워요. 정말 그러세요? 그리고 대단한 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결혼한 지 17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아이들을 가르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녹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오늘 원포인트 솔루션 가르쳐 드린 대로 주변에서 한번 그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안녕히 계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3954님, 저희 아내도 최근 어린이집에 재취업했는데요. 쉬었던 몇 년의 시간, 최근 사적 분위기에 모두 힘들어합니다. 아내에게 화이팅 해주세요. 그 어린이집, 네. 불미스러웠던 사건 요즘에 때문에. 괜히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우리 네. 선생님들 강연 가면 왠지 죄진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요, 왜냐면요. 그럼요. 어디를 가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이 전성기고 네. 나는 화이팅 할 수 있다고 그런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디나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분위기 익힌데 시간이 걸리시니까요. 그럼요.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퀴즈 한 번 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전성기 퀴즈는요.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고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3글자인데요. 지금 문제 안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답 문자 샵
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구독권,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바스카스트의 선택의 조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요. 5091님이 보내오신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55세 남자입니다. 30년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제 노후에 도움이 될까요? 하고 권익창 교수님 어떤 재테크가 좋은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이 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법니까? 라는 얘기랑 똑같은 질문이신데 제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노후 생활용으로 쓰실 건지 아니면 용돈용으로 쓰실 건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대학 등록금 그런 걸 또 하신지 해서 나는 너무 안정적인 게 뭐 1% 금리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놔야지 안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른 데 투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래서 내 투자 성향을 아시고 주식에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은 간접 투자에 선택할지 적금과 노후연금에 투자할지 먼저 내 성향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부 마칠 시간인데요. 3954님 단절녀라고 보내오셨는데 줄임말이긴 한데 조금 벗어났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부 마치고요.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2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은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전성기는요. 10년 전 영화 두섭일체로 최고 흥행이 됐을 때 같지만요. 사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지금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YTN 뉴스 FM에서 처음 선보이는 50대를 위한 삶의 전성기를 위한 최초의 라디오 소통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방송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특히 남성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박정숙 씨 목소리로 매일 아침 평일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까지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FM 94.5 당신의 인생 작전 타임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 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신가요? 네, 저는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박지영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어떤 사연이신가요? 저는 학부에서 청소년 교육을 전공했고요. 네네네네. 현재 청소년 교육학과 석사과정 5학인데요. 네, 저와 함께 공부한 학우들과 그 청소년 교육을 할 수 있는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데요. 네네. 주로 교육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생체 환경 교육, 성교육 이런 종류이고요. 네. 저 혼자가 아닌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모두 학교 현장에서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연구소 설립의 기준이나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제가 오늘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저도 먼저 5학기 공부하신다고 저는 졸업했어요. 네, 근데 제가 기준이 연구소가 정말 거기에 대한 연구만 하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학교 폭력이나 여러 학생들을 상담하시려고 하는지 목적인지 어떤 건지 좀 묻고 싶은데요. 상담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연구소를 방문을 하게 되면 상담을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주로 하는 일은 학교에 나가서 그 교육 강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네, 학교에 저희가 이제 연구한 연구물로 그렇죠. 학교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연구소를 차리더라도 임대를 하시거나 또 그런 계획도 갖고 계세요? 아니면은 사무실을 네. 어떻게 하시는 예정이실까요? 지금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근처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네. 이제 저희한테 그렇게 룸을 임대를 해줘서 네. 예, 저희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여러 곳에 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집중이 안 생기고 또 눈치도 보게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나가서 해볼까 하는데 임대를 할 의사인데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우리 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굉장히 브레인스톰을 하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먼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사실은 이제 상담학 석박사 하시는 분들이, 친한 분들이 동기끼리, 사실은 우리 박지영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거의 한 90%가 1, 2년 후에 사라집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충분한 준비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그 청해단을 얘기를 드리냐면요. 푸른 나무 청해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학교 폭력의 모든 관한 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와 함께 또 서울시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제한을 넣는 학교 말고 정말 수많은 학교는 또 저희한테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곳과 MOU 할 수 있는 것도 협약을 하시고 좀 더 발을 넓히신 다음에 졸업하시고 또 그중에는 또 박사 하실 분도 이처럼 직접 상담 센터를 차려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급하게 하셔서 오히려 손해나셔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쪽에 좀 불편하실 때도 이용하시면서 조금 번잡한 시간이 아닌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얼마나 지금 고민하셨던 거죠? 저희가 지금 수련관 그쪽에서 이렇게 같이 스터디도 하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거는 한 3년 차 들어가고요. 네. 이제 연구소를 설립하자 이런 얘기는 한 3, 4개월 정도 전부터 나왔습니다. 3, 4개월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건 저는 반대로 한 2000부터 강연을 한 지 한 18년, 20년째 돼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뒤늦게 이제 상담 코칭학 석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갈 때가 이미 정해진 다음에 공부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많은 우리 고민하시는 분들이, 내가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또 재테크, 왜냐하면 창업을 한 만큼 많이 또 수익이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원포인트 팁을 드린다면은 3, 4개월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도 또 하셨잖아요. 또 이미 또 한 3, 4년 됐으니까 한 6개월만 좀 더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시고 차근차근 좀 더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지금도 이미 많이 잘하고 계시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네.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영리로 설립할 것인지 비영리로 네. 설립할 것인지에 따라서 법인 결정이 달라지거든요. 기준은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뭐냐면요. 내 개인적으로도 몇 분이 모여서 연구소 설립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갈 때는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도 한 몇 분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시면서 연구소 개념으로 가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창업을 할 때는 그냥 어디 상담 연구소로 하면은 충분히 작은 비용, 돈이 안 들어가고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보니까 비영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입이 있어야지 우리 또 전문 상담자 선생님들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연구소란 이름으로 사업소를 개설하고 내가 어떤 형태가 근데 왜냐하면 그 개인 사업자로 내고 했는데 이게 상담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의외로 또 많이 경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연구소란 이름으로 해서 먼저 그쪽에 대한 전문가가 좀 더 지금도 전문가지만서도 좀 더 많은 내용들을 갖고 많은 학교와 접촉을 한 다음에 뭔가 좀 더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권영찬 씨 말씀은 행정적인 절차가 네. 조금 복잡하니까 네. 일단은 시간을 몇 달 더 두고 보시면서 연구소 설립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권영찬의 원 포인트 팁을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 사례 방법이라든지 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고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요. 네. 내가 지금 당장 안 하면 뭔가 안 하면 우리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상담 선생님도 제가 이제 상담 선생님들도 대상하다 보면 우리도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내가 일주일 후에 하더라도 충분히 준비하고 하시면 그 불안이 조금 사라질 것 같아서 저는 응원해드리고 그리고 잘할 수 있다라고 지지와 후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요.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에 살고 계시는 연성우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하던 김밥집을 접고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제가 가진 돈은 1억 남짓이고요. 많지 않아도 고정적인 수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론 그래도 경험이 있는 식당이 좋을 것 같아서 칼국수집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는 편의점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일은 하루 24시간 부지런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식당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 사실 요즘에 창업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아이템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박정숙 씨에게 네. 혹시 지금의 멋진 남편 말고 연예인들 중에서 혹시 남성적인 이상형 있으세요? 저요? 네. 리차드 기어. 리차드 기어? 좀 나이 드신 분을. 네.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네. 남자분들 중에서. 네. 저는 네. 전지현 씨, 김태 씨 다 좋아하는데. 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현실 속으로 야, 너 권영찬? 제 아내 이름은 김영심이지 전지현이나 김태 씨가 아니거든요. 예. 다 인연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 제가 이렇게 창업을 할 때 왜 이런 얘기를 드냐면은. 네. 아내는 편의점, 사실은 편의점이 깔끔해 보입니다. 근데 잔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슈퍼마켓을 거의 10년 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김밥집이랑 칼국수집은 조금 차이가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레스토랑 할 때랑 아니면 선술집을 할 때랑 차이가 많은 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1억 남짓을 갖고 있다는 건 그래도 넉넉한 작업을 갖고 계신거든요. 그리고 김밥집을 그렇게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업종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먹거리도 김밥이랑 칼국수집이랑 삼겹살집이랑 이게 완전 차이 나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편의점 그래서 아내분 말씀도 듣고 남편 말도 듣기 위해서는 두 분이 죄송한데 요즘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물론 최저 비용을 하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근데 최소한 3달 한 분기는 우리 아내분도 일해보시고 이런 게 힘들고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내가 몸이 안 아프겠구나 하고 남편분도 김밥집의 이건 경력이 단절되는 게 아니라 김밥집에서 칼국수집으로 또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국수를 뽑는 거랑 김밥을 만드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서 최소 3개월 정도는 일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내가 맞는지 아까 제가 왜 김태희 씨 전지현 씨 얘기냐면요. 내가 이상형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랑 현실적으로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차이가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 남들이 편의점 한다고 해서 그럼 망합니다. 남들이 칼국수집 한다고 칼국수집 하면요. 저 사람은 오히려 중식당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좋아할 수 있는 일. 24시간 밤을 새우더라도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먼저 현장에 좀 일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곳에 가셔야죠. 네, 아르바이트처럼 한번 일을 해보시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제가 이거예요. 박정숙
당신의 정성기에 섭외를 받은 거랑 네. 여기 와서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의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공부를 하는 거랑 공부해야지라는 거랑 그럼요. 아주 차이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 돈 1억 원 남짓은요. 네. 우리 지금 두 분에게 부부에게는요. 목숨 같은 돈이거든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 사실 새로운 업종에 뛰어드시는 건데 그 업종에 그렇죠.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원포인트 팁 전해드립니다. 저희가요 오늘 그 문자를 통해서 퀴즈를 내드렸어요. 경력이 단절이 된 여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세 글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단절맘, 경단맘 다양한 오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경절 단절력 경단 네. 아, 예.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전성기를 줄여서요. 당의 기라고도 하더라고요. 아니면 당전기. 그냥 가운데 것만 뚝뚝 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친절한 이 원포인트 팁입니다. 친절한 그 포인트 힌트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제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8165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지 4년이 됐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력서를 수도 없이 내고 간간히 면접도 보는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네요. 이젠 아들도 반포기 상태인데 제대로 취업 준비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해줘야 하나. 취준생 아들을 둔 부모님이 보내오셨는데 아유 오죽 답답하시겠어요. 아유 본인이 아마 취업을 안 되는 것보다 더 가슴으로는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네. 최근에 한 월 두세 번 정도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취업 준비에 대한 코칭 강연을 하거든요. 네. 근데 가끔은 학생들이 힘이 없어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럴 때 아버님한테 묻고 싶어요. 만약에 아버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아드님이 지금 오히려 아버님한테 미안하고 가족한테 미안해서 용기를 많이 잃은 것 같거든요. 예. 이럴 때는 잠깐 모든 걸 접으라는 게 아예 접으라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시간을 내셔서 네. 한번 아드님과 함께 내가 힘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는 어떻겠니? 라고 해서 일단 저는 먼저 공감을 하셔야 돼요. 아드님이 지금 뭐 힘드시고 취업보다도 그래서 아드님한테 자존감을 먼저 높게 해주신다면은 그 자존감이 오히려 취업은 늦게 되더라도 내 삶에는 큰 이윤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아드님의 삶에도 좀 더 많은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권영찬도 얘기했잖아요. 인생에 살면서 3번 죽다 살아니까 그 경험으로 스타 강사가 됐거든요. 지금 아드님도 어찌 보면 몇 년 안에 미래의 스타가 될 수 있는 준비를 저는 하는 기간이라고 아버님한테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연성훈 씨 그리고 8165님 정말 희망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함께 우리가 이 전성기 오늘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의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좀 더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 작전 타임 두 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 네.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네. 힘드시구나.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권영찬이 뭐 감히 드린 말씀은 없는데 저도 공감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2007년 12월 입사일 날 세트장이 무너져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온몸에 기부싸고 누워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드렸냐면 지금도 왼쪽 뒤꿈치에 텅스텐이 8개 핀이 고정돼 있거든요. 네. 근데 눈 올 때 비 올 때 정확히 맞춘다. 너무너무 힘들지만서도 정확히 맞추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힘들다고만 생각하시면은 불행이라는 놈이 자꾸 다가오는데요. 네. 나는 이 시련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고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 바로 당신의 전성기가 될 수 있고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을 오늘도 끝나면서 해드리고 싶고 또 응원의 박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권영찬 얘기를 한번 믿어보시고 오늘도 같이 한번 뛰어보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생 작전 타임 여러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오늘의 주제 새학기 학용품이 바뀌고
그리고 뭐 신발, 가방 새로운 게 주어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거에 참 설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책가방, 노트, 연필, 뭐 볼펜 이런 거 그런 게 기억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흔하잖아. 근데 그때만 해도 신학기 때 그 새거 산대로 그 기쁨. 계약할 때는 이제 방학 숙제에 이제 아이고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항상 설렘이 있었고 친구들 헤어지는 서로 만나는 것보다는 헤어지는 게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새학기 시작할 때는 새로운 각오죠. 공부 열심히 해서 우등상도 타고 상장도 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공부하려면 머리 안 들어오니까 딴 생각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짧은 코너.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학교고요. 오늘은 새학기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새학기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학교 졸업한 지는 아득하지만요. 3월은 정말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처음의 느낌입니다. 우리한테도요. 3월이 시작되는 첫 번째 월요일. 새로운 각오 하나쯤은 품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노래 한 곡 듣고요. 도시락 뉴스로 돌아올게요.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성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추억의 음식을 먹으면 그때 그 시절 행복한 기억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친숙하고 추억이 담긴 음식은 실제로 외로움을 달래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릴 때 집에서 자주 먹던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복잡한 감정을 추스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고민하고 계셨다면 어렸을 적 가장 많이 먹었던 바로 그 음식을 골라보는 건 어떨까요? 뭐라고요? 수제비라고요? 오늘요 전성기 퀴즈.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일컫는 말은 뭘까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경단녀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오셨네요. 5860, 2522, 5477님. 세 분께는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추억이 돋는 정말 이문세 빨간 내복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